했습니다. 선생님 뭐 하자고 쓴 거야? 좀 다항식의 표현을 문제 의도에 따라서 써보자 이거지. 문제 의도에 따라 써보자. 이해되시죠? 어떤 걸 써야 될 건지에 대한 연습을 몇 번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문제만 쓰면 풀어볼게요. 한 문제는 좀 쉬운 거 하나 해보고. 자, 이쪽 항등 제목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어떨 때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냐면 1차항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라는 말을 하고. 이해되시죠? 1차로 나눈 것은 생각보다 쉬워.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용어상 나머지 이 파트를 나머지 정리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이 같은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문제시 되는 것은 1차가 아니고 2차, 3차, 4차 요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1차로 나눌 때는 식을 굳이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식을 쓰면 더 잘 보일 거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식을 요 문장을 쓰면 fx-4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식을 쓰면 이렇게 쓸 거잖아. 또는 4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쓰겠죠. 둘 중에 하나를 썼겠죠. 됐어요? 자, 4가 여기에 있는 게 좋냐 여기에 있는 게 좋냐는 것은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됐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어. 그 이유는 여기는 fx-4고 여기에서는 fx 플러스 2야. 만약에 여기도 마이너스 4고 여기도 마이너스 4였으면 이 4가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식을 1차로 나눴을 때 지금 이렇게 식을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야. 쓰지 말라가 아니야. 식이 더 잘 보일 거다 이 말이고, 대신에 이거 대신에 f-1은 얼마다? 4다. 얘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나머지 정리야. 1차로 나눈 것은. 그럼 우리가 좀 시간을 아끼려면 이거로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있다. 알겠죠? 낫다는 것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야. 식에 대한 관찰은 얘가 더 낫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뒤로 지금 요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1차는 제일 쉬운 조건이고 뒤로 가면 2차, 3차를 줄 거야. 이해되니? 1차는 좀 쉽게 보고 2차, 3차를 좀 더 고민스럽게 보자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얼마야? F2는 F2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식 이해됩니까 지금? 얘를 1차로 나눴잖아. 얘를 x-2로 나눴지. 다시 말해서 f2 플러스 2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은 f2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fx-4 fx 플러스 2야. 식이 왼쪽이 다릅니다. 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는 정리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fx를 얘로 나눠라 했죠. 얘를 적을 때 fx는 x-2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다? 1차가 되겠죠. 기억납니까? 어떻게 작성하자?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자. 위에 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4죠. a 플러스 4.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적으면 이제는 요거는 사용을 한 거야. 요식 적으면서 그 다음에 요걸로 마무리.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f2는 3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로 가볼게요. 뭐야, 저번 시간에 거의 다 몇 개 풀어버렸는데? 몇 개를 풀어버렸어, 어려운 문제를. 자, 지금 복습용으로 푸는 거니까 얘를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복습용으로 해. 왜냐면 요걸 건너뛰어야지 그 다음 과정이 설명이 된다고 했지.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보통 일반 책에서 센 정도의 문제집에서 나머지 종류의 문제 선생님 한 두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형태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야. 문제집 난이도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씩 어렵게 낼 거라고. 조금씩. 알겠나요?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 fx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4다. 두 번째는 1차로 나눴지? 자, 1차로 나눈 것은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보자. 됐죠? 식 적어도 된다겠습니다. 그 다음 fx를 예로 나눠라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 힌트는 얘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 되겠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겠고,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다? 2차다. 그 2차를 누구랑 연결시켜 쓰자? 얘하고 연결시켜서 쓰자. 2차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4가 된다 이거죠. 쓸 수 있겠나요? 그러면 요 놈을 보면서 요 놈을 적었다 이 말이 되겠지. 다음에 이거 연습이 되면 이제 어디서 끝나? 요거 안 적고 얘 보면 틀에 있는 문제야. 이 문제는 틀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는 이거 한 줄 쓰고 그 다음 뭐 이용하면 돼? 이거 이용하면 끝. 여기다가 f-1은 3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나머지. 그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조금 더 어렵게 보이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항상 문제는 내가 이 정도 단계로 따지면 내가 3단계 문제를 풀었어. 어렵기로. 3단계 문제를 풀었어. 근데 4단계 문제는 이와 3단계와 연결적인 문제냐 아니면 별도의 문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지? 한 단계씩 올라가면 내가 아는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를 그 전 과정으로 풀 수 있으면 그거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고. 주어진 식을 봤더니 얘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당연한 말이고,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 다시 얘를 3차로 나눠야겠어요. 조금 전에 뭐가 나왔어? 2차하고 2차로 나눈 나머지, 1차로 나눈 나머지인 게 2차, 1차를 곱해갖고 3차를 만들어주지. 수연스? 그래서 식을 잘 관찰을 해봤더니 x-2의 제곱이 있고 x 플러스 1이 있어.
나한테 필요한 거는 x-1의 제곱하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한 거라고. 얘는 쓸데없이 많이 준 거라고. 식을 요만큼만 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준 거야. 그럼 나는 필요한 것만 발달하겠다 이 말이지. 나는 뭐가 필요해? x-1 식을 보고 쓴 거야. 얘가 x-1의 제곱이 있어서 굳이 얘로 나눌 필요 없고 나는 얘로 나눈 얘가 필요하겠다. 얘는 누가 필요하겠다? 얘로 나눈 얘가 필요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식을 내가 필요한 놈만 작성을 한다 이거야.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놈. 자, 얘를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적은 거야. 원래 식 한번 적고 두 번째로 나눠서 식을 적은 거야. 그러지? 그 선생님 첫 줄만 안 적었습니다, 지금. 첫 줄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야. 얘를 이렇게 적겠지. 식을 그냥 식 있는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었겠지. 이랬습니까? 근데 문장을 읽어가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에 틀을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필요한 식만 적으면 돼. 얘를 한번 적는 것은 조금 낭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 중에는 지금 오늘도 보면 정리가 안 되는 애들은 적어야 돼. 이걸 적으면서 식을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안 적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식을 잘 못 보는 친구들이고 연산 실수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연산 실수를 많이 한다는 친구들은 꼭 적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요 놈을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하는 건데, 내가 얘가 누가 필요한 거라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하다고. 얘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가 돼서 이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가 필요할 거라고?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하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식을 형태상 잘 쫓아가면 여기가 2x제곱 해결했고 마이너스 4x가 돼서 여기가 플러스 11x가 남았고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정상이네. 다시 말해서 나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얘만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빨리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나는 못 적겠어.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적어야 된다 이 말이. 요 정도까지는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필요한 놈에 의해서의 두 번째 식도 바로 가볼게. 두 번째 식은 누가 필요할 거야? fx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해. 그럼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필요가 없고요. 필요 없는 식인데 선생님 일부러 적은 거야. 수연스 알았어? 그 다음에 얘를 x 플러스 1로 얘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야. 얘는 7x 당연히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거야. 7x 7 남았으니까 플러스 13 요래 된가요? 그 플러스 13이 있으니 9니까 마이너스 4가 있어야 정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하다. 얘랑 얘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이해됩니까? 쌤이 일부러 이렇게 적어줬는데 너희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얘가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잖아. 1차로 나눈 것은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다. 그럼 이 식에다가 그대로 f-1은 앞쪽은 넣을 필요도 없고 0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7 마이너스 20 플러스 9 마이너스 4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됩니까? 나머지 정리만 요 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 1차로 나눈 나머지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작성을 해놨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문제와 똑같다 이 말이야.
흐름 이해됩니까 지금? 뭐가 필요했는지? 뭐가 필요했다고 지금? 얘가 지금 여기가 x-1의 제곱이 있고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1의 1이 있고 x-1의 제곱하고 x 플러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했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했단 말이지. 그래야 요놈을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흐름 이해되니? 똑같은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왔다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흐름 이해됩니까? 네? 수연스 계속 잘 거지 너. 쫓아낸다 했지. 쫓아낸다 했지. 이 책에서 선생님 봤을 때 6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큰 흐름만 읽어봐고. 큰 흐름만 읽어볼게요. 잘 봐. 큰 흐름만. F 더하기 G를 얘로 나눴고 얘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적어줬어요. 얘를 똑같이 얘로 나눈 나머지하고 얘로 나눈 나머지를 적어줬어. 큰 틀을 바라겠어. 그리고 질문이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hx는 tg의 복잡한 식을 만들어주고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로 나눈 나머지를 작성을 할 때 얘로 나눈 나머지를 쓸 게 아니라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 생각을 하러 가야 돼. 뭐가 필요했어? 얘로 나눈 이거의 나머지가 필요하고 얘로 나눈 이거의 나머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얘로 나눈 이거의 나머지는 쉽다고 했지.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어.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가 나와야 될 거야? 1차가 나올 거라고. 그것만 알아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문제를 2번 까줬으면 돼. 문제는 이게 더 복잡해진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오늘 잠 온 사람 나가서 요거라도 한 잔 빨래? 내가 먹다 남은 건데 더럽지? 가서 물 한 잔 먹고 할래.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요거 나눗셈에 관한 문제 알겠습니까? 다음은 이 단원이 큰 파트 이름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의 내용은 당연히 알겠고 거기에 미정계수 법이 있어. 수학에서 법은 방법이야. 방법. 미정계수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계수야. 아직 나오지 않은 계수를 알아내는 방법 이렇게 읽으면 돼. 수학에서 법 그런 것은 어떠한 수학적인 풀이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조립제법 뭔 말이야? 조립제가 만든 법이야. 자냐? 첫날부터 네가 만들면 무슨 법 있잖아. 사람 이름 명칭 붙여가지고. 알았어? 조립제법이라는 조선시대 우리 수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조립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조립제가 이 조립제는 아닌데 그 사람도 요거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수연아, 진짜 이 자식아, 인터넷 찾아봐 이씨. 근데 여기서 조립제는 제가 뭐냐면 제가 나눌셈 제자입니다. 곱셈은 승을 쓰고 있고요. 승제, 정승제 이런. 얘를 나누기 방법을 조립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조립제법이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왼쪽 식을 당식을 1차 식으로 나눌 때 뭐가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1차식이 아니라 계수가 1인 1차식이야. 뭐라고? 1차항의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은 계수가 1이 아닌 놈으로 나누는 것은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나누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식을 변형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항등식이고 얘에서 얘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같은 식을 만들어내고 얘의 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요 식을 만들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는 뭐야? 기본적으로 항등식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식을 변형시키는 방법론이야. 뭔 식은 나누기 방법론. 우리가 이거 있지? 초등학교 때 했던 나누기 검산식 있죠? 나눗셈이 검산식. 그 방식으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얘로 나눴더니 몫은 얘고 나머지는 얘다 이렇게 작성을 할 거다 이거지. 항등식의 표현법이라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정리는 여기 나왔는데 얘도 나머지가 1차식입니다. 얘도 개수가 1이긴 해요. 자, 인수 정리는 어떤 거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인수 정리라는 것은 뭘 한다고? 나누어 떨어질 때 이 말이죠. 됐습니까?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얘하고 얘는 거의 같은 흐름이고 F 알파가 0이 될 때 나머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떨어질 때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인수 정리를 하고 인수분해에 이용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된가요? 네 개가 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정계수 알아내는 방법은 우리는 두 가지라고 하죠.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두 개의 우선순위는 선생님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둘 중에 나는 계수비교법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쌤은 계수비교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교법이라고 말할게요. 알겠습니까? 두 개의 꼴이 똑같으면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두 개의 뭐가 똑같으면 꼴이 똑같으면 비교할 수가 있다. 되니? 꼴이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꼴을 똑같게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할 거야. 이게 계수비교법, 비교법. 됐습니까? 수치대입법은 계수비교법이 비교법이 안 되거나 힘들 때야 우리는 수치대입법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뭐 식을 딱 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겠어? 당연히 계수비교법이겠지. 왜? 양쪽이 똑같은 꼴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이해되니? 양쪽이 꼴이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 꼴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됐어요? (4번입니다) 4번에 푸는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자는 것은 뭐냐면 이 항등식을 봤을 때 수치대입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계수비교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았나요? 그러면 선생님 뭐부터 보라 했어? 비교법부터 보라고. 비교법부터 본다는 말은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똑같은 폼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폼이야 아니야?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어. 그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이제 다른 폼이야. 그럼 어떻게 똑같게 만들 거냐가 핵심이라는 거지. 되니? 어떻게 만들 거야?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이씨, 좋아 미치겠어. 차수부터 확인해야겠지. 얘는 몇 차? 4차. 얘는 몇 차? 2차. 얘는 몇 차? 2차. fx는 2차인 것은 우리는 비교를 했다 이 말이 되겠죠. 대입한 거 아니잖아. 비교했어. fx는 2차야.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하는데 왼쪽을 오른쪽으로 만들 거야? 오른쪽을 왼쪽으로 만들 거야? 선택해야겠지.
뭐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만들어, 오른쪽을 왼쪽으로 만들어.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에 따라 다를 건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른쪽을 왼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지. 됐나요? 자, 오른쪽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잖아. 오른쪽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지. 왼쪽은 풀어져 있지. 누가 편한 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 우리가 편하고 불편하고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보통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작업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인수분해된 걸 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다항식 그냥 처음에 공부한 친구들은 다 할 수 있어. 알겠나요?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왼쪽을 오른쪽으로 만들 왼쪽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키가 되는 거라고. 근데 왼쪽식이 다 나왔어 안 나와서? 안 나왔기 때문에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꾸자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다는 것은 fx의 식이 살아나야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이고 오른쪽 식은 x제곱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왼쪽에 3차가 없네. 3차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보이나요? 왼쪽에 뭐가 나있어? 마이너스 x가 있지. 마이너스 2x 뭐가 돼? 마이너스 1 나는 fx를 구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선생님 뭘 이용해서 풀려고 한 거야? 비교법을 이용해서 풀기 위한 방법이고, 오른쪽 식을 지금 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른쪽 식을 지금 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고, 이 문제의 목적이 A하고 B가 목적이냐 F가 목적이냐. 이 식을 볼 때 주어진 감춰져 있는 식이 2차까지는 감춰져 있는 식이 2차까지는 식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대부분 문제야. 3차는 선택이야. 3차도 식을 알아내는 문제가 있고 굳이 알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가 있고, 4차부터는 보통 알아내는 문제가 별로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알아내려가면 어려워지는 거라고. 보통 우리는 4차 별로 안 내는데 알아내려가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그건. 알겠죠? 이해됩니까? 6번 봐볼게요. 6번을 봤더니 이 문제는 약간 다릅니다. 6번을 설명해 준 이유는 이런 이유야. 모든 x, y에 대하여, 이 말하고 x 플러스 1은 모든 x, y에 대하여는 조건이 다릅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야. 모든 x, y라는 것은 x에다 수를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y 대신 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얘는 x 더하기 y가 1인 놈만 가지고 집어넣으라 이거지. x 더하기 y가 1인 것도 아주 많다 이 말이야. 무턱대고 집어넣으면 안 되고, 현재 문제는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얘를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숫자를 대입할 거냐 이런 생각이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제곱은 1, 이 문제는 안 나오겠네. 안 나오겠지. 모든 xy니까 이렇게 안 나오겠지. 1 나오면 안 되지. 같을 수가 없어.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되니?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뭐 이렇게 뭐 2xy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요거에 대하여는 엄마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왜?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 문제도 뭐 할 수 있어? 비교법을 쓸 수가 있고 대입법을 쓸 수가 있는데, 현재 당장 비교는 안 된다. 됐습니까? 당장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야 비교가 되겠지. 이거는 무슨 법? 비교법이야. 그러겠지.
근데 이 정도는 y에다 여기 한 번 넣고 두 번 넣으니까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잖아. 다시 올라가서 아까 선생님 미정계수법 풀 때 뭐 한다 했습니까? 비교법을 먼저 보자. 웬만하면. 근데 비교법이 안 되거나 불편하면 대입법을 쓰자 이 말이야. 뭐라고? 비교법이 불편하거나 안 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안 되거나 불편하면 대입법을 쓰자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뭘 집어넣을 거야? 얘를 만족하는 놈을 집어넣을 거야. 쉬운 거 1, 0, 0, 1은 아주 쉽지. 1, 0, 0, 1 주면 A하고 C 바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1, 2 요거 집어넣으면 B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할 때는 뭐 멍청하게 뭐 1억 2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제일 쉬운 거. 식이 좀 간단해 쉬운 걸 집어넣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우리한테 쉬운 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정도가 제일 쉬운 수. 대입하면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이 문제는 어떤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심하진 않아요. 그냥 비교법과 대입법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이야. 9번을 볼게요. 자, fx를 이거를 이거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 xn제곱 x제곱 플러스 axb를 x-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나눈 몫은 qx래요. qx래요. 근데 뒤에 말이 더 붙어서 나는 놔두고 할 거야. 다시 qx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시 qx를 x-3으로 나눈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3의 n제곱이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오버하긴 한데 이걸 싹 지우고 여기서 그냥 나머지가 x-3의 n제곱 x-2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3 곱하기 3의 n제곱. 얘를 가로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x-3의 제곱 q는 x 플러스 3의 n제곱 x-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는 1차 얘는 2차.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다라는 문제하고 좀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조금 더 쉽게 알려주려고 나온 거야. 됐습니까? 지금 자, 두 개 항등식이야. 좌변과 우변을 뭐 할 거야? 비교를 할 거야. 왼쪽은 하나야. 오른쪽은 식이 두 종류가 있지 이제. 위에 것이 쉬워 보여? 아래 것이 쉬워 보여? 위에 것이 쉬워 보여? 아래 것이 쉬워 보여? 지원 위에 것이 쉬워 보여? 아래 것이 쉬워 보여? 자, 여기서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뭐겠어? 지금 우리는 항등식 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에 주어지지 않은 A, B를 위에 것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아래 것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고, 우리는 미정계수를 구하려면 비교를 하고 대입을 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근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비교법이라고. 비교는 바로 보일 거니까. 대입은 식을 바꿔야 되잖아. 그러지? 식을 딱 봤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표현인지 그렇지 않은 표현인지에 대한 생각이야. 비교를 하려면 어째야 돼? 왼쪽 꼴하고 오른쪽 꼴이 똑같아야 비교가 된다 했지. 왼쪽 꼴입니다. 오른쪽 꼴은 두 종류야. 왼쪽 꼴하고 오른쪽 꼴은 두 종류야. 이 두 종류 중에 왼쪽하고 그나마 비슷하게 쓰여진 꼴은 윗줄입니다. 비교를 하는 중이잖아.
비교하려면 최대한 두 개의 꼴이 유사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이 꼴이 더 유사한 꼴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밑에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야. 요놈을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풀 거라고. 그래서 실제 너희들 문제를 보면 대부분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일반 문제집에서.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 이렇게 바꿔야 돼. 자, 왼쪽과 오른쪽을 지금 비교하는 중입니다. 비교가 보여 안 보여? 자, 비교를 할 때는 하나라도 나온 놈을 비교하는 거야. 왼쪽에 x-3이 있으면 당연히 오른쪽에 x-3이 있으면 당연히 왼쪽에도 x-3이라는 인수가 분명히 있어야겠지. 이해되니? 그럼 왼쪽에 x-3이 이렇게 인수가 있어야 돼. 얘가 이걸 가질 수는 없어. 얘가 얘를 갖겠지.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나는 얘는 비교했어. 얘는 비교했어. 안 볼 거야. 제외시켰다가 아니야. 안 볼 거야. 얘는 제외시켰어. 그리고 나서 나는 얘랑 얘를 지금 비교하겠다. 얘랑 얘를 비교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게 되겠지. 얘랑 얘는 비교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하면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면 3의 n제곱 3 플러스 c가 3의 n제곱이 돼서 c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말이죠. c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요놈을 정리한 게 ab가 나온다. 흐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돼? 자, 3차식 f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래요. 자, 이 문제는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ax 플러스 b라 놓을게요. 왜? 3차식이니까 3차식에서 2차가 나왔다는 것은 나머지를 1차로 적으라는 소리야. qx를 넣지 말고. 자, 이 문제는 얘가 왜 나온지를 나는 모르겠다. 왜? 여기 식이 두 개가 항등식일 거 아니야. 좌변과 우변이 어째?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이잖아. 얘하고 얘가 같은 항등식이잖아요. 그럼 이 식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하고 얘에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대입을 할 거냐 비교를 할 거냐 선택을 할 건데 둘 다 많은 문제들은 어느 거로 풀어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우선권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알겠나요? 근데 너희들이 이 다항식을 보는 눈을 좀 키우려면 대입법보다는 비교법이야. 그래야 식을 보는 눈들이 커져. 이해되니? 식 대충 적어가지고 맨날 대입만 하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식을 외워야 돼. 거기 있는 수는 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수는 달라질 건데. 알겠나요? 그럼 이 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딱 같잖아. 같아. 얘하고 얘가 같잖아. 그러지 수연아?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 감겨 있으니까 쌍둥이 같아. 너는 이렇기 때문에 병 같잖아. 지훈아, 정신 차려.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잖아. 뭔 말인지. 자, 2a는 3b야. a, b는 자연수입니다. 자, 이 식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 자,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A, B는 자연수인데 E랑 B가 같대요. 그러면 이 A는 3이 들어있고 이 B는 2가 들어있다가 첫 번째야. A는 3의 배수고 B는 2의 배수. 요게 첫 번째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얘를 딱 봤을 때 X-4가 왼쪽에 있으면 X-4는 오른쪽에 분명히 있어야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X-4는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얘가 당연히 X-4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럼 왼쪽에 또 누가 갖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2가 지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누굴 갖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2를 갖고 있어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려면. 이해되니?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가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fx가 x 플러스 2를 갖고 있어. 그러면 fx-2는 여기다 뭘 넣을 거야? x-2를 넣을 거 아니야. fx가 이거니까 fx-2는 이 x자리에 x-2를 넣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당연히 x를 갖고 있겠지. 그럼 오른쪽에 당연히 x를 갖고 있으면 왼쪽도 당연히 x를 또 갖고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가 fx가 x 갖고 있으니까 fx-2는 x-2를 갖고 있어야겠지. 그럼 얘도 x-2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네. 그럼 fx를 다 구했네요. fx 다 구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fx는 지금 3차식이라 했으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아, 첫 번째 줄에 나온 이유가 나왔네요. 얘 때문에 나왔네요. 최고차계에서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요 식으로 나눠서 얘가 나오도록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니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너희들이 하면 항등식이 좀 더 편하게 보일 거다 이거야. 이해되니? 어렵니? 어려워? 윤서야, 어딜 가려고 지금 여기저기 다 가고 있어. 자, 너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스타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은 항등식에 기본적으로 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거야. 대입에서 나오는 문제는 훨씬 더 쉬운 문제고, 그러면 이 문제를 대입법으로 못 푸냐? 그러진 않아요. 풀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 이 문제는 시험 문제도 꽤 많이 나온 스타일 문제야. 그러면 대입법을 풀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왼쪽에 수를 얼마 넣어볼 수 있어? 4를 넣고 싶지. 4를 넣어보고 싶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4를 넣어보고 싶겠지. 그래서 뭐가 나와? x 대신에 4를 넣어서 f2는 0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어. 그래서 왼쪽에도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f-2도 0이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f-2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끔 x에다가 0을 넣어봤더니 f0이 또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오면 돼, 인수? 3개가 나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요 풀이가 너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풀이 방법인데, 요거를 언제까지 할 거야? 라는 것은 3차니까 일단 인수가 몇 번 나와야 돼? 인수는 3개. 3차 개수는 몇 개냐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야.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하냐면 4개가 필요합니다. A까지 알아내려면. 그럼 이해되니? 정신 차려.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너희들이 식 보는 눈이 좀 더 좋아질 거다 이거야. 쌤 다른 풀이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같습니다.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같아. 그래서 나는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y는 x-4fx나 y는 x 플러스 fx-나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아니 4차 그래프 그려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4차 그래프 그리지 말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뭐는 생각할 수 있어? x절편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인수분해가 되면 x절편을 생각할 수 있겠지. 뭔 이해되니?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왼쪽에는 x-4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x절편이 얼마가 찍혀져 있어? 4라는 인수가 찍혀 있겠죠. x절편이 있겠죠. 오른쪽 식에는 뭐가 있어? x 플러스 2가 있겠죠. 그럼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찍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지금 위에 있다 그렸고 얘는 밑에 있다 그린 거야.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얘는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얘는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 fx가 점이 3차니까 최대 3개까지 찍어졌겠지. 최대 몇 개까지? 하나, 둘, 3개까지 찍어질 수 있겠지, 최대.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를 여기 있는 애를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얘하고 얘가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똑같아지려면 당연히 두 칸 해야지 말이 될 것 같지? 그러잖아 지금. 뭔 이해되니 지금? 다른 거 해봐도 돼. 너희들이 한번 찍어봐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여가 0, 2 오른쪽으로 두 칸 0, 2, 4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지금은 이 방법은 추천하진 않고 다음에 너희 고1 가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문제는 쉽게 마무리 쓸 수가 있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항등식에 대한 식을 잘 관찰을 해보자 이런 말이야. 이해됩니까? 여기저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항등식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했어요? 됐습니까? 자, 항등식에 대한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 방법을 쓰고 있냐면 지금 어떤 걸 썼냐면 두 개를 뭐 한 거야? 비교를 하든지 대입을 하든지 요 방법을 썼단 말이야. 뭐 여기저기서 막 졸고 있어. 난리 부르스야. 난리 부르스야. 너라겠냐 내가? 여기저기라겠지. 너 여기야 저기야. 자, 그래서 지금 항등식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미정계수를 풀 건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뭐에게 있어?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 두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을 봤더니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항등식입니다. 이거를 이것꼴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식이라고. 똑같은 식이라고 해. 그런데 얘를 그 전에 배웠던 비교법, 계수 비교법을 하려면 아래식을 전개를 해야겠죠. 맞죠?
수치 대입법을 하려면 A, B, C, D니까 문자를 몇 개 넣어야 돼? 그럼 4번을 집어넣어야겠지. 둘 다 노동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 식을 왜 이렇게 적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라 이 말이지. 위에 있는 식을 왜 아래에 있는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거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다항식의 표현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지. 다항식의 표현을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 놈을 우리는 요 놈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요 놈을 이렇게 가는 과정이 뭐냐면 얘를 이렇게 작성하고 싶었던 거야. 1차적으로. 얘를 x-1 ax-1의 제곱 플러스 bx-1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쓰고자 했던 겁니다. 수연스! 지금 표현이 뭡니까 지금? 다항식을 x-1이라는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뭐가고 나머지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다항식을 1차식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거에 뭐가고 나머지가 되겠죠. 다시 이 몫을 x-1로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몫을 다시 x-로 나눴을 때 또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쓰다 보면 1, 1, 1, 0 얼마야?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식은 어떤 의미냐? 이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3이 됐다 이 말에서 이 t값을 알아낸 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몫이 얘입니다 지금. 몫을 다시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요놈이 c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은 다항식을 연조립제법을 이용하여 a, b, c, d를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식의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이 식의 의미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식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식은 뭐라고? 이 다항식을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정신을 못 차린 놈들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5번을 보면 이 식은 다항식을 뭘로 나눠서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7을 알려준 거고 다시 그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알려준 거라고요. 그럼 아까 다항식 하나를 형태를 바꾸기 위한 식인 거지.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항등식이니까 두 개가 똑같은 식이잖아 원래. 그럼 왼쪽을 써도 되고 오른쪽을 써도 된다 이 말이겠지.
왼쪽을 써도 되고 오른쪽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조립제법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이 주어진 식 fx를 식을 변형시키려는 시도였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얘를 누구로 나눴어?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7 이렇게 됐겠지. 다시 누구를 몫을 누구로 나눴어?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이고 나머지가 3 이 말이 되겠네. 얘를 다시 정리하면 2x-1 x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3x-1이고요. 플러스 7이라는 fx단 말이야. fx 정리하면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쓰여진 것도 우리는 이러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fx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 이러한 식대의 표현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되니? 그래서 1번도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러한 형태도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A0부터 A4까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어? 자, 1번 하기 전에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2번이 아까 식하고는 약간 달리 보이는데 아까 식하고 이게 똑같게 보여야 A, B, C, D가 쉽게 풀어지겠지. 뭐 어떻게 하면 똑같이 보여? 얘를 치환을 하면 되겠죠. 이 T로 치환하면 되겠지. 이렇게 T로 치환하면 X 대신에 T-1 넣으면 되겠지. 이거 뭐가 돼? T 플러스 2, T 플러스 2, T 플러스 2.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얘도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은 요 표현을 보면 조립제법인데 요 식을 전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이거지. 물론 나는 이 식을 모르는 바는 아니야.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 4제곱 하면 어떻게 되지? x 4제곱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훈아 안 와도 돼. 굳이 와서 여기 잘 필요 없잖아. 어? 한번 잘나면 오지마. 이렇게 되지? 모르는 바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맞나요 이거? 4제곱 하면? 그것도 몰라. 이거 4제곱 하면 이거 아냐? 아니야? 뭐야? 아, 모른다고? 큰일 났네. 모르면 안 되는데. 2차 계수가 1, 2, 1인가요? x제곱, 2xy, xy제곱.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 두 개 넣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3차야, 이게. 이게 4차입니다. 이게 5차야. 요게 지금 뭐 x 플러스 y의 5제곱의 앞에 있는 계수야. 계수에? 이해됩니까? 돼, 안 돼? 자, 우리는 적어도 뭐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얘하고 얘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가장 높은 차하고 가장 낮은 차는 당연히 알고 있지.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와. 이해되니? 여기 앞에 계수가 4잖아. 5차는 여기 계수가 5야. 2, 3, 4, 5.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알았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하나만 해볼까? x 플러스 2의 6제곱을 전개를 하면 x 6제곱 플러스 여기는 x 5제곱의 계수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여기에 뭐가 있어? 6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으면 돼요. 이 6차 때문에 얘가 6이 나오는 거고 2가 한 마리, x가 5마리 이 말이야. 이되니?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 전 거는 뭐냐? 그 전 거는 2가 5마리고 x가 1마리고 앞에 6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지만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가장 높은 차, 낮은 차, 그 다음 차까지는 우리가 계수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너희들이 다항식이 조금 더 편해질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풀고 뭐 할 거야? 얘를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이놈을 치환을 하겠지. t의 4제곱은 a0 플러스 x 대신에 뭘로? t-1 플러스 a2에 t-1, t-2 이런 식으로 하겠네. 이해됩니까? 식 이해돼 이제? 그리고 이 식을 a0부터 a1 이걸 다 구하는 방법은 뭐 한다? 이놈을 뭐 하면 된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게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계수는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못 구하네 문제는. 계수가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이 달랐으니까. 그러면 조립제법 4, 0, 4, 3, 2, 1, 0 첫 번째 뭘로 나눠야 된가요? 첫 번째 뭘로 나눠야 돼? 뭘로 나눠야 돼? 얘를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중이야. 뭘로 나눠야 돼? 자, 뭘로 나누는지 모른다는 것은 요 식을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소리야.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너희들은 연습을 해야겠네.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현재는 2개짜리인데 보통은 3개짜리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3개짜리로 조립제법 식을 너희들 만들어 적어도 돼. 알겠니? 너희들이 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 하나 너희들이 식 마음대로 해놓고 얘를 조립제법 써보고 이 조립제법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얘하고 얘는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뭔만 이해되니? 얘는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봐야 돼. 이런 식으로 얘를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바꿔봐야 돼. 이게 t0입니다. 얘는 1이야. 나온 놈을 가지고 1이 나왔어. 요 놈이 지금 a0입니다. 나온 몫을 또 누구로 나눌 거야 이제? x-2로 나눌 거야. 그래서 나온 놈이 지금 여기 나온 놈이 a1 이렇게 넘어갈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연습하시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낼 거야 이 문제를. 조립제법 한 문제 낼 거라고.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은 뭐 하자는 소리냐면 fx를 지금 여기다가 1.1을 넣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잖아. 물론 요 정도 나오면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나요? 문제가 이렇게 바뀔 거야. 0.99 이렇게 나오고 0.9가 나와도 넣어서 문제 푼 사람이 있어.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지? 이 다항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x자리 대신에 1.1을 넣었는데 내가 계산이 쉽게 나오더라. 이게 목적이야. 0.9를 넣었더니 계산이 쉽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알겠나요?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1.2 어려워? 0.9 어려워?
됐습니까? 근데 1.2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됩니다. 1이 사라지든지 0.2가 사라지든지. F에다가 1.1을 넣는데 1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x-1이야. 됐어? 0.2가 사라지는 방법은 요거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식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0.9를 넣었으니까 0.9를 넣으면 여기다 0.9를 넣으면 두 번째 식은 0.9를 넣었을 때 x-1은 0.9를 넣으면 0.1이죠. 마이너스 0.1. 됐어요? 또는 x 플러스 0.1이야. x에 때 0.9를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 4개를 설명했는데 문제는 얘를 넣어서 쉽게 계산하는 것이 이 식을 이렇게 지금 식을 바꾸자는 소리야. 자, 이 문제 풀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식을 이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든지 계산도 쉽게 되면서 식도 쉽게 바꿔줘야 되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3, 5-2를 0.1을 넣어야 되는데 1, 0.2, 마이너스 2.8 벌써 힘들어지네. 얘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지? 식을 쉽게 바꿔야 되니까 얘가 아니고 얘란 소리겠지. 얘란 소리겠지. 됐어요? 1, 3, 5, 마이너스 2. 그래 되겠네요. A, B, C, D.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이 식에다가 1.2를 넣게 되면 1.2에서 1을 빼서 0.2의 세제곱 더하기 0.2, 2의 0.2 2 곱하기 0.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쉽게 되게끔 좀 바꿔달라는 요구야. 이 연습을 좀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알겠나요?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고 문제집에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바꾸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쌤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조립제법에 대한 항등식을 식을 변형하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식을 변형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인수정리는 잘할 건데 자 인수정리 다음 시간에 연결을 좀 시킬 거야. 다음 시간에 연결을 시킬 건데 자 인수정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이게 핵심이야. F알파는 0이면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가 인수정리잖아. 식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식이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인수정리야. F0을 넣었더니 3이 나왔고 F를 넣었더니 3이 나왔고 F를 넣어서 3이 나왔다. 이거는 인수정리가 아니야. 그러면 넣었을 때 3이 나왔다, 넣었을 때 3이 나왔다, 넣었을 때 3이 나왔다. 인수정리가 아니야. 됐어요? 인수정리에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빨리 보인 친구는 빨리 쓰되 안 보이면 얘를 어떻게 바꿔라는 소리야? 식을 이렇게 바꿔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0이 나왔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떤 식에다가 0, 1을 넣었단 소리야? 어떤 식? 이 식에다가 어떤 식?
f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에다가 0을 넣었다, 1을 넣었다, 1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가 나왔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써먹을 수 있겠나요? 요게 지금 인수정리를 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식은 어떤 식에서 어떤 식에다가 내가 0, 1, 2를 넣었냐 이 말이 되겠죠. 현재 이 문제는 F는 3차라고 했으니까 Q가 1로 끝나네요.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얘는 1이 4차식이야. 그럼 얘는 F1-2는 0, F2-4는 0, F3-6은 0, F4-8은 0. 어떤 식에다가 0, 1, 2, 0이야. 어떤 식에다가 1, 2, 3, 4를 넣은 거잖아요. 어떤 식에 넣은 건지 알아? fx-2x라는 식에다 넣었네요. 자, 이 문제 두 가지. 3이 얘는 고정값인데 얘가 변하니까 얘는 변수였단 소리야. 근데 이 정도 추론은 할 수 있겠지. 이 식에다가 내가 뭘 넣었다? 1을 넣었다, 2를 넣었다, 3을 넣었다, 4를 넣었다. 인수가 되고 제곱점 개수는 1이니까 fx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래서 쌤이 보통 인수정리를 쓰는 식은 이러한 식의 형태가 얘는 3, 얘는 3, 얘는 3, 얘는 2, 얘는 얘는 이거지? 이러한 식의 표현이, 이러한 표현이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얘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자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말했습니다. 이러한 식의 표현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하나인 것은 의미가 없어. 하나인 것은 대입해도 되니까. 하나인 것은 인수정리를 쓰는 것보다 안 써도 관계가 없다 이거야. 두 개 이상일 때는 뭐 할 거라고? 인수정리를 쓰면 식이 꽤 빨리 마무리가 된다 이거야. 얘는 말할 것도 없어. 지금 3개, 4개나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인수정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식의 표현이 몇 개가 나오면, 2개 이상이 나오면 인수정리를 쓰면 식이 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이렇게 2번 같이 이렇게 식이 하나, 둘, 셋, 4개 나왔다는 것은 얘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가지고 인수정리를 잘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인수분해까지 내겠습니다. 몇 문제야? 1단계가 24문제. 아니, 1단계 24문제 아닌데? 16문제, 24문제. 얘도 스텝 B까지만 내줄게. 복습하시고요.